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는 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대학 동기 모임을 했거든요. 그 중에 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활비가 남편하고 내 용돈 빼고 350만 원이 나오더라. 우리가 매주 호캉스 가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돈이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언니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남편하고 생활비를 합쳤대요. 그리고 일단은 여유롭게 500만 원 모아서 생활하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안 아꼈더니 그 500을 다 쓰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의 월 생활비는 부부 용돈을 포함해서 한 250만 원 정도거든요. 똑같은 3인 가정이 생활비가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초절약하는 가정도 아닌데 왜 이만큼이나 차이가 날까? 저희 집이 이렇게 적게 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빨리 1억을 모으고 싶으신 분, 생활비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고통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댄 애니얼리의 부의 감각이라는 책에 지불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활비를 40만 원으로 정했다고 칩시다. 이 40만 원을 돈을 쓸 때마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커피를 사 먹을 때, 이 지폐를 꺼내서 5천 원을 건네주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는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출로서 발생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상품이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소비를 안 해야 고통이 없어지는데 고통을 없애는 대신에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신용카드예요. 우리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결제하는 것보다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할 때 고통을 훨씬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그냥 크게 한 번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저희 집에는 신용카드가 딱 한 장 있거든요. 정수기 요금 할인 때문에 이 카드를 쓰고는 있지만 쓰는 즉시 제 계좌에서 결제를 해버려요. 넌 지금 돈을 썼어 라고 저한테 셀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야 계좌에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지출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사실 이게 귀찮으면 신용카드는 아예 안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혜택 챙겨봤자 한 달에 이득 보는 건 1, 2만 원 정도인데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한다는 건 돈에 대한 주도권을 뺏긴다는 것과 같아요. 대학 동기가 그랬죠. 카드값이 350만 원 나왔다고. 이 말은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한 주에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한 달 예산에 맞춰 살기가 어렵겠죠. 저는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면 조금은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편한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먹고 싶은 대로 편하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공부를 하는 대신에 편하게 쉬면 성적이 낮아질 거고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면서 지불의 고통을 직접 느껴야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고 돈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신용카드 잘라버리세요.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입니다. 저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자기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공동 생활비 통장에 300만 원씩 모아서 쓰자라는 말을 하던데 그럼 총 6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을 따로 관리해서 모은다는 의미가 되죠. 요즘에는 사실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 300번은 맞벌이 가정 A와 B 부부가 있습니다. A 부부는 모든 월급을 한 곳에 모아서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따로 잡습니다. 식비, 생필품비, 부부 용돈, 경조사비 등등. 그리고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정해진 생활비에 맞춰서 한 달을 삽니다. 그러면 1년 뒤에 4,200만 원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B 부부는 각자 알아서 돈을 관리합니다. 알아서 여유롭게 쓰고 각자 100만 원씩 저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각자 1,2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이 남습니다. 버는 돈은 A 부부와 B 부부가 같지만 자그마치 1,8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따로 돈 관리를 하면서 잘 모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돈을 합쳐서 관리했다면 더욱 모으는 돈을 늘릴 수 있었을 거예요. 따로 관리하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아끼고 또 한 사람은 골프 치러 가거나 주기적으로 차를 바꾸면서 펑펑 쓴다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생활비를 한데 모아 쓰는 것도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공동생활비를 만들면 그 돈이 약간 내 돈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돈 안에서는 좀 사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외식도 좀 자유롭게 하고 옷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이렇게요. 결혼을 했다는 거는 경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완전히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관리를 하든지 월급 통장을 합치는 게 중요해요. 식비, 생필품비, 교통비, 경조사비, 보험료 등 카테고리별로 한 달에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먼저 저축한다면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질 거예요. 저희 가정은 제가 돈을 관리를 하고 남편은 월급날이 되면 1원 한 푼 안 남기고 저한테 보내주는데요. 저는 그 돈이 어디로 투자가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저축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는지 남편한테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해줘요. 당연히 야근 수당이나 성과금 같은 게 들어오면 모두 100% 저축을 합니다. 아마 따로 관리했다면 수당 같은 거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이나 가방을 사거나 휴가를 가거나 흐지부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을 빠르게 모으고 싶으시다면 통장 결혼식까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다음 스텝이 없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통장 결혼식도 생활비 줄이려는 것, 종잣돈을 빨리 모으려는 것도 모두 우리 안에 강하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변에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꼭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다던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를 하고 싶다든가, 노후 대비를 든든하게 하고 싶다든가. 각자만의 넥스트 스텝이 있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사실 돈을 모을 이유도 크게 없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제 대학 동기들도 가계부 쓰라는 말 들어봤을 거고 신용카드 안 좋다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행에 옮길 만큼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고 여유롭게 쓰다는 거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그걸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20평대 전세를 살고 있는데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가고 싶어요. 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신용카드 쓰고 가계부 안 적고 돈도 따로 관리한다면 그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가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봤을 때거든요. 40평대 서재가 있는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다. 연애 2번 정도는 호캉스든 해외여행이든 자유롭게 가서 추억을 쌓고 싶다. 노후에도 월 400만 원 이상 여유롭게 쓰고 손주들 학원비 정도 보탤 수 있는 할머니로 늙고 싶다. 그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지? 앞으로 얼마를 모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 라고요. 자꾸 종잣돈 모으기에 실패를 하거나 저축률이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생활비를 줄이고 빨리 1억 모으는 법. 첫 번째,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두 번째, 빠르게 돈을 모으고 싶다면 통장 결혼식을 하여 새는 돈을 방지하자. 세 번째, 원하는 삶을 그려보고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